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여지없이 또 G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이제 가셔야 되니까, 또 방송 보는 분들 그럴 거야. 뭐 내가 무슨 삼성에 가? 아직 날 모르나 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드시 도전하셔야 돼요. 그 이후부터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G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하는지, 또 근본 동영상 강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사 공부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좀 강의들을 하다 보면 좀 상위권 대학들, 그다음에 또 공대가 좀 강한 대학들 이런 데 도서관에 가보면 이 G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들었으니까 그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또 지난 시즌에 떨어져 봤으니까 아,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좀 그런 취업률이 좀 높지 않은 학교에 가서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내가 지레 겁먹고 그런 기업에 어떻게 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에 도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확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갔던 버릇들을 못 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는 어때요? 제일 위에 서울대가 있고 뭐 연대가 있고 고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학들의 정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내 실력을 봐서 어느 정도 대학에 가는 전략이 합당해요. 그런데 여기는 큰 기업,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많이 뽑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은 당연히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지난 하반기 때 제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들어갔던 제 여학생도 샘표는 인적성 가서 안 됐어.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도 면접장 가서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큰 기업은 많이 뽑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대 할당제 35%도 하고 열린 채용도 진행을 하고 덧대어 채용 규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학교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된다. 다시 말해 큰 덩어리를 버리면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G사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출제 범주가 그 어떤 기업들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도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뭐 이렇게 넓게 나오고 시각적 사고의 유형도 전개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수많은 유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인적성의 기본이 되는 방정식, 자료해석 그리고 언어 추리, 3단 논법, 뭐 언어 뭐 이렇게 넓은 범주를 자랑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난이도는 극강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기업들 적성을 봐서 한 중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레벨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물론 G사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기업 적성을 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뽑는 기업이니까 내가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다시 말해 내가 인적성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 적성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 자체가 출제 범주가 넓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니까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차별이 없어요, 삼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학교가 비루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저는 더 열심히 좀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뭐 어떤 기업들은 뭐 학교 보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삼성은 안 보는 이유가 첫째는 우선은 채용 규모가 너무나 많아서 이걸 볼 수조차 없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 원래 과거의 이력 자체가 순수하게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뽑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시험장에 오래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차별도 없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공부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데 이 시험이 무슨 5달, 6달 공부하는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합격자들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G사 시험을 완벽하게 다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유형과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이번 G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늦어질 거예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꼭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유형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수리, 추리, 언수추는 뭐 모든 기업의 기본이죠. 그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상식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게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뭐 늘어나진 않았는데 단어의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오죠. 이런 낯선 용어들은 음절들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독해한다기보다는 좀 도식화시켜서 이거는 블록 A다, 이거는 블록 B다, 뭐 이렇게 빠르게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좀 진행해 보셔야 돼요. 언어는 좀 쉽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는 좀 빼놨습니다. 근본 강의는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삼성 인적성의 큰 특징, 상식 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수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방정식이 5문제, 자료 해석이 한 15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정식 같은 거 틀리면 안 돼요. 또 더군다나 16년 하반기 때는 뭐 비율 문제처럼 아주 쉬운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이율 문제, 증감 문제 어느 정도 패턴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무슨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중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재학생들 보면 이 질사 시험을 잘 붙는 아이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라도 뭐 일부 있겠지만 제가 보면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잘 붙거든요. 이거는 무슨 소리? 여러분들 못 보신 게 아니야. 까먹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망각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을 근본 강의를 통해서 끌어올린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굉장히 많은 단위수. 물론 제가 강의 때 단위수가 이 큰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곱하기 하고 나눗셈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 추세는 이거는 뭐 NCS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프의 어떤 유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에 보이지 않는 값, 숨어있는 값을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리학을 했는데 요즘 수리 논리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그래프 해석하는 거나 그다음 표에 보이지 않는 값을 추론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 빨리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그리고 방정식 얘기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씩 약방의 감초처럼 출제가 되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든가 통계 파트도 여기 문과 학생들이 이런 기본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산담노법 4문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이란 이 조건을 넣어서 조금 어렵게 출제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헷갈려서 못 풀어.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그려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논리게임.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여기서 승패가 갈려. 그러니까 논리게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건 여러분 눈으로 푸시는 게 아니야. 손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음미하고 있어. 뭐 2층에 누가 있고 3층에 누가 있고 4층에 누가 있고 뭐지? 그럼 절대 그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독해를 하면서 빠르게 건물, 배식표, 식단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추리 3문제, 그 다음에 도식적 추리가 3문제 나오는데 이 6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강의 들으면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 문자를 추론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문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시각적 사고가 이제 유형이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나 LG는 알고리즘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론이 어려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많아요. 한 9가지 정도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제가 설명드리고요. 제 부교재에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기출 위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눈에 좀 발라놔야지.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는 솔직한 얘기로 한 70%는 접근법이 있어. 근데 30%는 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 도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는 좀 패턴을 눈에 발라놓고 시험장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전개도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문과 학생들도 머릿속에서 그 구조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 쌓기 문제라든가 펀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르기 문제 뭐 이런 것들 같이 넣어서 모든 유형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식. 이게 삼성이라는 기업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제 언어, 수리, 추리 뭐 많이 나와봤자 시각적 사고인데 삼성은 상식을 내죠. 그 이유가 뭐냐? 삼성은 이런 T자형 인재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DS사업부에 영업 마케팅으로 입사했어. 그럼 여러분들 뭘 팔아야 돼? 메모리 팔아야 되겠지?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지만 이런 고등화된 기술 제품을 팔아야 돼. 삼성 SDS는 고등화된 ERP 시스템을 수주 영업으로 따올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이나 화재를 쓰는 친구들은 고등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이공계적인 IT 기술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삼성전자의 뭐 설비 엔지니어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비라고 해서 무슨 망치 두들기고 막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오는 뭐 반도체 장비 회사, 램이다, ASML이다 이런 장비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고, 때로는 개발자, 때로는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넓은 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공계들한테도 경제, 경영, 과학에 대한 역사, 뭐 인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견, 또 문과 학생들한테도 IT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폭넓은 지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에는 없는 상식 파트의 유형이 비중이 크다. 그리고 종류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보는 건 여러분들의 전문성. 이거는 적성이 아니라 이제 삼성 면접장 가서 확인받아. 삼성 면접이 다른 면접보다 타이트한 게 뭐죠? 전공 PT가 아주 빡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반도체 팔 때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학을 통해서 배웠던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영업 마케팅 쓰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재료들을 줘요. 그래서 이 시장의 세대, 계층, 성별, 연령이 어떻게 포진되어져 있다. 그런데 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 페이먼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짜봐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은 어디서 평가한다? 우선 서류 전형에서 한번 보고, 또 면접장, PT 면접장 가서 아주 타이트하게 본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삼성 출신인데, 제가 예전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제 동기들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 또 제가 그 지도선배 파견 가가지고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 모두 다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 달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단체 교육을 받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친해져요. 그러면 헤어질 때 막 울고 그래. 저는 얘네들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들이 알게 모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완전히 막 도서관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전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공부 완전 제낀 아이들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업무, 내 실력, 내 능력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T장 인재들을 많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이 삼성의 G샷이 과거의 사트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적성 시험입니다.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 T자형 인재들을 원한다. 그런 친구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험이다.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만들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순환 주기가 계속 짧아져.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겪는데 이 주기가 짧아진다고. 요즘 더 그러잖아.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금융상품까지 그래. 그러니까 제품 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할까요? 속도감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 생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품 스펙 데이터를 보면서 불량의 원인을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영업하는 친구들은 LG, 뭐 애플 이런 경쟁사의 영업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그 회사의 영업 전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다시 상식 파트로 돌아와서, 삼성 같은 그 상식 파트는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뭐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출제되는 유형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경제 경영이 약 한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역사 문제가 약 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역사 문제는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조금 버려야지. 이거 하겠다고 세계사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제가 부교재를 통해서 기출에 나왔던 세계사 문제 수준 정도는 말씀드릴 거고요. 중국사는요,
제 강의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중국산 아주 깊이 있는 거 안 나와. 빤이 나오니까 빤한 것들을 항상 뭐 당삼체라든가 무슨 뭐 저 장건 그다음에 진시황 관련된 문제들은 작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한국사도 제가 강의 때 기출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강의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관련돼서는 너무 디테일한 거 안 나와. 무슨 뭐 뗀석기, 간석기, 연도 내봐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뭐 기출에 나왔던 게 대동법, 오가작통법, 균전제 뭐 이런 것들이니까 주요 역사 이벤트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제경영과 과학과 IT. 경제경영은 이게 지금 미시, 거시, 일반 경영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 강의를 들으면 요것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취업의 기초상식이야. 면접장 가서 물어본다고. 지금 트럼프노믹스가 우리 삼성전자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취업의 전체적인 경쟁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마케팅 파트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분석 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언제 써먹어야 되냐? PT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분석 툴을 써야 되니까 겸사겸사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IT는 순수 과학 파트와 IT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순수 과학은 물리, 화학 뭐 이 정도가 메인이라서 제가 기출 나왔던 문제들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중학교 수준의 과학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요. IT는 최근 나오는 뭐 AI다, 그 다음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IoT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답변할 때나 또 자소서에 3번 항목, 아직 안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자소서 쓸 때도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잡힐 거다.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리, 추리, 시각적 자고 상식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단순 질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적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쓸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제 풀다 보면 그 인성 파트, 뭐 비즈니스 상황 판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G4지 붙고 나서 면접장 가서 풀어야 되는데 또 다른 기업들은 적성하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론,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G4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적성 시험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좀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OT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또 보면서 야, 저 홍기찬이 말 잘하네. 야, 홍기찬이 잘 푸네.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또 듣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책도 띄면서 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띄면서 전체적으로 실력을 높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시즌은 자소서도 자소서지만 저 3월달이 이제 자소서의 시즌이고 4월이 적성의 시즌인데 이번 질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본 사건 때문에 좀 늦게 아마 시험이 치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절대 자소서 쓴다고 해가지고 또 적성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밤새 쓰다 보면 적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이유는 뭐야? 삼성 자소서 왜 써? 질사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 쓰는 거죠. 또 질사 공부는 왜? 또 면접장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무, 자소서, 인적성, 면접이라는 취업의 어떤 중요한 프로세스들은 하나하나를 직렬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쭉 끌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취업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선 시험의 대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각기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쪼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기찬이었습니다.